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백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지금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6단지에 이어서 지금 9단지와 13단지 등도 안전지대 신청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집값도 덩달아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꼭 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6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R&T 컨설팅의 김종두 세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송 출연하는 김종두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그 부동산 투자 정보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종두 세무사님께서 여러분께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특별한 이슈를 전달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세무사님 그럼 강의 전해 주실까요? 네. 요즘 핫한 투자처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잘 알고 계시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가 뭔지 이렇게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아직도 혹시나도 낯선 분들을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뭐 상가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에 임차인이 기업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가 같은 개념이죠. 바로 지사는 아파트형 공장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기업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뭐죠? 바로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죠. 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다주택자들 중과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목적의 매입은 지금 사실상 지금 많이 없는 추세죠. 바로 이제 뭐 금리가 떨어짐에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이제 주택 매입을 하려는 것을 고민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투자 목적의 주택 수요는 많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부동산 유동 자금이 많이 몰리는 곳이죠. 바로 지식산업센터에. 지식산업센터는 바로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뭐 투자 목적의 그 유동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기업인이어야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비록 일반적인 그 임대 목적의 투자자라 할지라도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런 투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는 원칙적으로 투자가 불가하지만 찾아보시면 산업단지 외에는 투자 목적의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대 목적으로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는 것 또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죠. 내 돈 10%면 초기
부담 자금은 계약금 10%면 가능하기 때문에요. 내 돈이 별로 안 들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중도금 한 40%는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도에 이렇게 자금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분양가의 약 80% 가까이 잔금 대출이 되고요. 또한 보증금 또한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내 돈 계약금 10%와 약 한 추가 자금 5%, 그러니까 총 해서 15%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은 15%는 바로 공급가액의 15%를 말합니다. 네, 이 15% 정도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금 부담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금 많이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자금 지원이 나오는 이런 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창업기업 지원 자금 또는 이런 온랜딩 자금이라는 정책금융공사에서 나오는 기업 자금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지자체에서 이렇게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대출이 70%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70%는 이제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0%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최근에 80%까지 이렇게 대출을 일으킨 현장들이 있는데요. 동탄의 뭐 G타워나 T타워, 제가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탄의 금강 IT타워나 더 퍼스트타워, 에이펙 타임스퀘어 등 이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현장들이 다 최근에 분양했는데 80% 이상 대출이 가능했던 현장이고요. 그리고 내 돈이 조금 드는 것과 다른 이제 투자의 장점을 또 말씀드리면요. 일단 전매 제한이 없고요. 뭐 아파트나 서울의 오피스텔처럼 분양받으시고 그 준공 전에 뭐 매도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없다는 거죠. 전매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서울에도 예를 들어 뭐 성동구 쪽에 보면은 그 분양 받으시고 입주 전엔 분양 평당 프리미엄이 100 정도 붙어 있거든요. 100만 원이요. 이렇게 프리미엄 형성이 구체적으로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뭐 입주하고 나서 뭐 기업들이 입주하죠. 나중에 임차인으로. 입주하고 나서 가격이 더 오르기 때문에 시세 차익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뭐 주택이나 상가처럼 양도세 부담이 많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이 지식산업센터에 왜 투자해도 되는지 한번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1년부터 15년까지 가격을 한번 볼게요. 2011년도에는 한 600대 정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2015년에는 바로 거의 800대 가까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도 한번 볼게요. 2016년 그 문정동에 이런 지식산업센터들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면요. 자, 그래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4년에는 약 800 정도, 4년 전이죠. 그리고 지금 2018년도 넘어서 지금 한 1,300대, 1,400대, 뭐 그 성수동 쪽에는 지금 프리미엄까지 약 1,500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거의 그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됐죠. 바로 이렇게 가격 상승이 주택 그 경기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매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따라서 굉장히 안전한 투자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를 내가 임대 목적으로 투자했을 때 이런 또 장점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식산업센터는 바로 임차인이 들어오죠. 그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처럼 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기업인들이 임차인으로 들어온다. 따라서 보통 5년 계약, 10년 계약도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 물가 상승률 정도를 뭐 그런 계약서에도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입주 기업들은 뭐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죠. 그 세금 계산서 주고받기 때문에 그 사업 비용으로 임차료를 비용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요. 뭐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와 같이 이렇게 뭐 그 임차료 미납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실 리스크가 가장 적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료 상승이 가능합니다. 자, 최근에 지식산업센터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앞으로도 내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대형화되어 있으면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이런 곳에 투자하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기능들이 변화가 있죠. 바로 복합상가나 뭐 편의시설, 기숙사, 주거 형태의 기숙사가 그 해당 기업들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는데
그 기업들의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업, 업무, 주거, 상업 기능이 복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화는 바로 전용률이 하락하고 이렇게 주차 공간이 180에서 200% 이렇게 확보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고요. 또한 단위 호실도 소형화돼 있어서 뭐 이렇게 임대 목적의 투자자들 또한 쉽게 접근하기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차 실수요에서 투자 목적의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바로 대형화되어 있는 그리고 브랜드가 좋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이런 대형 브랜드들이 있죠. 대기업의 브랜드들을 투자하시면 가장 안전한 투자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그 지식산업센터는 바로 기업인들이 임차인으로 들어오죠. 이 기업인들이 임차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직장인들,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으면 그 또한 그런 곳에 투자하면 안전하겠다. 그리고 뭐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통과 그리고 가격을 살펴보셔야죠. 네, 이렇게 5가지 요소를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뭔지, 왜 인기가 있는지, 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상세한 투자 가이드를 챙겨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궁금한 점은 늘 아마 계실 텐데요. 궁금한 점 저희 전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62번, 서울전화 2128-856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김종두 세무사님이 소개해 주실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김종두 세무사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동북부 성장의 중심지로 큰 주목을 받은 남양주의 대표 신도시 다산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산신도시는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 세무사님, 이곳의 교통은 어떤가요? 네, 이곳은 북부간선도로 외곽순환 고속도로 등 서울을 빠르게 잇는 광역 도로망이 갖춰져 있고요. 23년에 다산역이 개통될 경우에는 서울, 잠실, 강남까지 30분대, 주로 20분대면 충분히 이제 주파할 수 있죠. 서울과 수도권 동북부를 연결하는 지식 기반 산업벨트의 중심 입지로 거듭날 예정지입니다. 다산신도시 지식산업센터의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업시설 면적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약 12배 규모로 수도권 동북부 권역 단일 최대 규모의 스트리트몰입니다. 쇼핑과 외식, 문화공간의 비즈니스 복합문화 랜드마크로 영화관, 대형 서점, 볼링장, 키즈카페 등이 입점 예정에 있으며 뛰어난 입지와 특화 설계로 2019년 가장 주목받는 지식산업센터인데요. 내부에는 트램도 운행하고 있어 넓은 면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각 동과 동 사이의 연결 통로 또한 편리한 동선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막힘없는 복층형 오피스 공간 또한 이곳의 특징인데요. 시원한 창호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다산신도시 하면 개발 호재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2022년에 개통되는 구리에서 세종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 송도, 마석, GTX B노선 개발, 지하철 4호선, 8호선 연장노선, 수소 간선급행버스 공급 계획 등 다양한 교통 호재로 기존의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서의 성장 동력을 얻고 있는데요. 기존 지식산업센터와의 차별화를 통해 향후 상당한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다산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남양주의 다산신도시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한 규모의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 이 지식산업센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없는 게 없다 이런 말로 한마디로 압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러면 이 개요 정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자, 위치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도농역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22년에서 23년 초 정도에 들어올 다산역에서 약 도보로 10분 정도. 걸어서는 사실 멀어요. 네. 면적은 분양 면적 200평 정도고요. 660제곱미터죠. 그리고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기업들이 임차 들어올 때 가장 선호하는 80에서 100평. 이것은 약 100평 규모고요. 그리고 층수는 남향의 8층입니다. 준공은 22년 8월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매가는 14억 4,200만 원대입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대지 면적 12,000평에 약 연면적 10만 평 규모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도 굉장히 넓죠. 연면적 10만 평. 국내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A동, B동, C동, D동, E동 이렇게 5개의 동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동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지 면적 12,000평으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유럽에서 보시면은 트램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트램 기차가 이렇게 안에서 운행한다 이렇게 좀 특별한 곳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아울렛과 이 지식산업센터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자, 보시면요. 락볼링장, 스파, 그리고 영화관. 그 유명 그 영화관 브랜드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무튼 영화관 9개관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면부 보이시죠? 이 건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이 상가들도 있죠. 이 스트리트몰이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내부도 보시면은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로 위에 이렇게 그림을 레이저로 쏜다. 이런 특별한 점이 있죠.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 내부는 이렇게 복층으로 시공되어 있는 그런 사무실이 있고요. 소형 사무실이 있고요. 제가 오늘 드릴 그 건물은, 그러니까 말씀드릴 건물은요. 안에 보이시죠? 이렇게 복층으로 시공되어 있는 그 오피스. 이 면적은 약 전용 27평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여기는 전용 27평이고요. 그리고 분양 면적 54평인데요. 약 이것의 2배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에 보이시죠? 이렇게 그 코너 자리를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층이 이렇게 층고도 높고 그리고 이렇게 개방감이 매우 좋죠. 지식산업센터에 가장 프리미엄이 확실하게 붙는 위치는 바로 이렇게 코너 자리인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그 다음 도면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이렇게 31, 32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위치를 보시면은 코너 자리이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이 굉장히 넓죠. 서비스 면적이 약 10평 이상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서비스 면적은 분양가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평당으로 따졌을 때는 분양가 오히려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어떤 지식산업센터는 분양을 하고 이렇게 분양받았을 때 가장 프리미엄이 확실하게 형성되는 곳이 바로 이 코너 자리고요. 그 다음으로 다음 외곽 쪽으로 이렇게 많이 붙는데요. 해당 호실은 코너와 그 옆 호실을 같이 이렇게 외부에 있는 호실을 분양하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프리미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임대 목적으로 계속 가져가셔도 확실하게 먼저 기업들이 임차인으로 먼저 들어오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다산역과 도농역의 중간쯤인데요. 약 도보로 이용 가능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죠. 따라서 직접 여기서 셔틀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이동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예를 들어 성수동 랜드마크인 SKV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하철역에서 가장 거리가 멈에도 불구하고 가장 프리미엄 잘 붙어 있고 이렇게 인기가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의 거리는 좀 나중에 생각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이동도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북부간선도로에서도 약 1, 2분이면 나오기 때문에 강북과 강남에서 모두 차량 이동이 굉장히 용이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것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옆 사업지에 들어옵니다. 이 프리미엄 아울렛은 김포의 약 1.6배, 송도의 1.4배 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가장 이용하기 좋은 그런 아울렛이 되는데요. 따라서 서울의 그 아울렛을 방문하는 쇼핑객들 또한 이쪽으로 이제 방문하겠죠. 여주나 송도 이런 데를 가지 않고 아마 이곳으로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동인구가 약 연간 800에서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아울렛과 제가 말씀드린 오늘 말씀드린 그 투자처, 바로 이곳이 그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따라서 상가 또한, 그 상업시설 또한 굉장히 잘 되겠죠. 내가 만약에 오너라면 이 상업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직장인들, 나의 근로자들을 배려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겠죠. 내 직원들이 일하다가 밑에 내려가서 영화도 보고, 그리고 커피숍도 가고, 서점도 가고, 락볼링장도 가고, 이렇게 상권들 또한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투자 목적으로도 굉장히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근의 아파트 수요 또한 굉장히 많죠. 인근의 그 다산역 중심으로 약 거의 9,000세대 이상이죠. 여기 보시는 건 좀 잘못됐고요. 약 9,000세대 이상이 다산역에서 도보 10분이면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주위에 그 상권을 뒷받침한 아파트 배후 수요 또한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양주 왕숙지구가 들어오죠. 이 왕숙지구에 제1판교 테크노밸리 약 2배 규모로 이렇게 테크노밸리, 바로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올 부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 왕숙지구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제2경기 북부 테크노밸리가 26년까지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26년에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아지겠지만, 하지만 그 분양가는 점점 많이 올라가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예상은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지금 여기가 평당 분양가격이 680인데요. 그 680에서 최소한 많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아울렛 효과가 주는 것은 굉장히 클 텐데요. 송도도 보시면은 송도 아울렛이 들어옴에 따라서 인근의 오피스텔 또한 분양이 완판됐는데요. 이렇게 아울렛이 주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사업지에 투자할 것을 투자하고 나서의 수익을 굉장히 예상을 높게 잡으시는 분들 또한 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처로 매우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8호선이 다시 들어오죠. 다산역에서 이제 별내선이죠. 다산역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강남 쪽, 잠실 쪽에서 약 20분대로 그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리 포천 고속도로 이미 개통됐고요. 앞으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때문에 그 교통 편의성 또한 차량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더 용이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대단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곳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치 거의 아이돌 보는 것 같죠. 5가지 콘셉트에 5가지 매력을 가진 5개 동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너무 넓어요. 10,000평이 넘어가는 규모에서 안에 심지어 트램까지 돌아다닐 정도라고 합니다. 자, 영화관도 들어오고 스파도 들어오고 볼링장도 들어오고 그리고 게다가 주변에 보면 아파트 단지도 많으니까 이런 수요도 충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남양주 왕숙지구의 개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향후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곳인데요. 자, 그럼 여기 가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 가격을 한번 보시면요. 약 14억 4,200만 원대인데요. 솔직히 비싸게 보이시겠죠? 네. 그 예상 임대가는 보증금 1억에 월 660만 원이 임대로 놓여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대출 가능액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 80% 가능하다. 80억 죄송합니다. 네, 대출액이 80%이기 때문에 11억 5,400만 원. 그 분양가액 25억까지는요. 80%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이 11억 5,400을 대출받고 그리고 보증금 1억을 받으시면요. 실투자금은 약 1억 8,800만 원으로요. 투자 가능하다. 그리고 확실한 프리미엄이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무사님과 함께 둘러봤는데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저희가 전달해드린 사항은 지금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거 투자의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무사님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 세미나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매주에 일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수도권에서 돈 되는 수익형 부동산 찾기 및 현장 탐방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교대역 1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 또 관심 갖고 계신 거 아시죠? 예약 전화 꼭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김정주 세무사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전화번호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2번, 서울전화 2128-856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이제 8월달 이제 휴가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아침 저녁으로 약간 좀 쌀쌀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토마토 부동산 TV 방송을 좀 즐겨 보시면서 부동산의 흐름, 좀 좋은 흐름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자,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당동에 위치한 곳, 통건물입니다. 이 통건물 어떤 곳인지 일단 개요 정보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이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바로 이제 길 건너편이 이제 그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 시설은 이제 추후에 그 이전에는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 물건은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해 있는 통건물입니다. 이 2호선과 4호선 이 사당역에서 도보 약 한 5, 6분 정도, 또 이수역이 또 있습니다. 또 4호선과 7호선에 지나가는 이수역에서 도보 약 한 5, 6분 정도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이 먹초상권하고 맞물려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이 통건물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층은 상당히 좀 풍부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지 면적 약 한 144.2평방미터, 연면적은 287평방미터입니다. 대지 면적 약 한 45평에 지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내용이 상당히 좀 알찹니다. 구조 자체를 보시게 되면 원룸 형태의 통건물인데 원룸이 약 한 12개, 또 주인 세대까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인 세대가 방 3개에 화장실 2개에 넓은 거실로 꾸며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면서 관리를 하신다면 상당히 좀 돋보이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은 2019년도 1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임차가 다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데 주인 세대, 즉 주인 세대만 일부러 좀 빼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가는 23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와 대출 보증금을 조금 활용하시게 되면 한 10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건물 특징도 바로 이어서 살펴주시죠. 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사면, 대리석으로 좀 꾸며져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당역 쪽에는 사당역을 이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수역을 이용할 수 있느냐, 도보거리 내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냐, 이게 나중에 가격을 상승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또 본 물건 같은 경우는 2종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 아니라 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수와 사당의 어떤 종상향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이 좀 충분히 이루어지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건물 외관 자체가 사면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가지고 있어도 새 건물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옆에 유치원, 유명 사립 유치원이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붙어 있고 도보 약간 1분 거리도 안 되는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어린 자녀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유익한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주변 지역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직장인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붐비는 그런 곳에 됐습니다. 순환도 이런 어떤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어떤 그 임차인들이 나갈 수가 있고 또 이제 집중할 수가 있는데 이 사당역은 말 그대로 교통의 어떤 중심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린다. 즉 임차 수요층 상당히 좀 많이 몰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안에 이제 그 내부 시설 자체가 직장인 수요층에 맞게끔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물건이 원룸 자체가 한 12개 호실로 되어져 있지만 이게 한 달도 채 안 걸리고 한 보름 만에 임차가 다 맞춰질 정도로 임차 수요층이 상당히 좀 풍부하다. 그리고 안에 이제 내부 시설 자체가 넓은 형태의 원룸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가격 자체, 즉 월세 자체가 주변 시보다 좀 상당히 좀 저렴하게 가격을 좀 맞춰놨기 때문에 추후에 또 임대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당 통건물이 어떤 곳인지 간단히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 올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아주 신축입니다. 대리석으로 쫙 둘러져 있고요. 지하부터 지상까지 좀 올라가는 곳입니다. 원룸에 12개 호실이 나와 있고 주인 세대에 따라 또 살 수가 있는 곳이죠. 자, 그리고 좋은 게 지금 지하철 2, 4, 7호선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하철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더러 여기에 입지적인 장점들이 상당히 또 많은데요. 자, 그러면 입지, 호재 그리고 같이 한번 챙겨주실까요, 소장님?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서울 지역에는 어쨌든 간에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격에 따라 붙어야 되는데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수역과 사당역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다. 즉 4호선과 7호선, 또 2호선과 4호선 이 사당역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수역 쪽 주변 지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 또 사당역 쪽 주변의 역세권 개발 사업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주변 지역에 꾸준한 업무 시설이 들어올 그런 예정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 또 하나 보탠다면 집가 상승을 더불어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옆에 있는 이 7호선 내방역에 있습니다. 이 서리풀 공원 자체, 서리풀 터널 자체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마 부동산 TV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좀 자주 많이 들으시죠. 이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이 태안로에 묶여져 있던 어떤 업무 시설들이 내방역과 이수역과 사당역 쪽 주변 지역으로 앞으로 상당히 좀 많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만큼 종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본 물건 같은 경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그 이수역과 사당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 먹자 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임차인들, 월세를 사는 임차인들은 먹고 생활하기가 상당히 좀 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공실에 대한 회전 없이 안정적인 수요층이 좀 마련이 되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바로 문 밖으로 나가면 바로 먹자 골목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먹고 마시기에 편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직장인 수요층들에게 알맞게 형성이 되어졌다는 것도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수역 쪽 주변 지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당역 쪽에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이 역세권 개발 사업, 즉 지하철 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라든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앞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확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무시설 또 관광시설들이 이 사당역 쪽 주변 지역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집가 상승의 견인차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개발 호재까지도 이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개발 호재는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렇게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개발 호재들이 좀 묶여져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 서리풀 터널 개통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서리풀 터널 바로 옆에 이 정보사 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1월 달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행사가 이 본 부지를 1조 원 이상 되는 토지값을 지불하고 지금 현재 설계 계획을 현재 좀 마쳤습니다. 앞쪽으로 해서 관광시설과 업무시설 또 문화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수요층들이 몰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테헤란로 자체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시설은 충분한데 이 관광시설과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하나의 좀 단점이었었는데 이걸 충분히 좀 극복할 수 있는 지역이 들어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수혜 지역이 그렇다면 어디냐 이런 좀 보셔야 되는데 바로 이 내방역 쪽 주변 지역 또 이수역 쪽과 방배역 쪽 또 사당역 쪽 주변 지역이 앞으로 거기에 따른 어떤 수혜 지역이 됩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 테헤란로가 서리프 터널로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이 테헤란로가 이제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수역까지 업무 시설이 테헤란로가 연장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앞서 좀 나와 있는 부분, 즉 남부터미널 쪽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것도 간접적인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뭐 칠성부지라든가 칠성부지 이전 사업이라든가 또 칠성부지 이전 사업뿐만이 아니라 남부터미널 역 주변 지역의 어떤 사업도 더불어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좀 빠졌습니다. 뭐냐면 이 바로 길 건너편, 이 사당역 본물건지가 있는 바로 길 건너편이 바로 이 서초동 쪽 지역입니다. 이 서초동 쪽 지역, 주변 지역이라든가 방배동 쪽 주변 지역이 현재 재건축 사업으로 상당히 크게 활기를 좀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재건축 5주택 사업이라든가 현재 지금 관리 처분에서 2주 단계 좀 접어들고 있고요. 주변 지역 자체가 재건축의 단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이주쇼 또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으시는 분이 또 이런 물건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시세 차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상당히 좀 이점이 많은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동건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입지와 호재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소장님께서 아까 전에 이 먹자골목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어디 뭐 부동산을 선택할 때 건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변 동네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생활이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먹자골목 먹을 때가 이렇게 많고 하면은 뭐 이런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룸 12개 호실 공실 걱정 없이 훨씬 덜 할 수 있다는 점 꼭 한번 챙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동작구 사당동의 동건물 이 가격을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네, 가격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대지 평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5평입니다. 45평에 예상 매매가가 약 한 23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지금 예상 임대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전세와 보증금이 다 들어와 있다. 아직 주인 세대가 투자자 입장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실거주자 입장으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좀 주인 세대는 비오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예상 임대가를 약 한 11억 4천만 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월세가 지금 약 한 4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420만 원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 즉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큰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온다. 즉 연금형 수익형 상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이 현재 좀 3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임대가, 즉 전세와 보증금에 대한 임대가와 이 대출액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9억 1천만 원 정도에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면서 임대가 상승과 어떤 집가 상승, 즉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구 사당동의 통건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세미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시간 부동산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 하나 지금 단서가 달려있죠? 4명 한정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강남역 1번 출구로 오시면 되는데 4명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예약 전화는 필수적으로 남겨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04,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만나볼 부동산은 또 어떤 부동산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은 동해의 푸른 바다를 간직한 도시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문수로가 위치한 울산 남구는 울산의 대치동으로 불리우는 옥동생활권으로 진입하는 핵심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옥동의 우수한 학군과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삶의 질을 높여줄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관심이 끊이지 않는 프리미엄 입지입니다. 또한 울산 교통허브, 공업탑 로터리를 통해 울산 전역뿐만 아니라 시외로의 접근도 용이한데요. 인근의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할 경우 부산, 울산 간의 이동이 수월하며 최근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옥동에서 농소 고속화도로와 동서축 교통망을 확충하는 울산 외곽고속도로가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돼 타 지역과의 교통 접근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것 말고도 아파트에 또 다른 이점이 있을까요? 울산은 2017년 12월 이후 신규 공급 물량이 없었습니다. 당 상품은 1년 만인 2019년 첫 울산 신규 공급 아파트 단지로서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갭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입주하는 아파트를 끝으로 당 상품이 입주하는 2022년 4월까지 약 2년간 신규 입주 아파트는 전무합니다. 또한 남구 옥동은 공급 예정되어 있는 신규 아파트가 없어 울산 부동산 전체를 리딩하는 지역인 옥동 생활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일한 신규 입주 단지로서의 메리트와 울산 퍼스트 클래스 입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프리미엄 단지입니다. 신정동의 아파트는 주상복합으로 지하 5층부터 최고 지상 38층까지 2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총 256세대, 오피스텔은 99실을 선보이면서 오피스텔은 32타입부터 78타입, 아파트는 84타입인 단일평형으로 지어지는데요. 오피스텔은 최근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1, 2인 가구 수요층을 확보하고 아파트의 경우 가족 단위의 수요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2층 상가에는 천연 온천 사우나가 입점할 예정으로 입주민의 생활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371만 제곱미터의 울산대공원과 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웰빙 라이프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입주민을 위한 아파트 내 편의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기 시스템, 중앙정수 시스템, 에코 전략수전 등 생활 편의뿐만 아니라 200만 화소 고화질 CCTV가 곳곳에 설치되고 단지 내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을 적용하여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AI 스피커를 통한 최첨단 Io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oT 서비스는 스마트폰이나 음성으로 세대 내부 시설을 제어할 수 있으며 입주민의 생활 패턴에 따른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생활 속 편리함을 찾아 라이프 스타일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당 입지만의 차별화된 특장점으로는 원래 호텔 부지였던 곳으로서 지하 800m에서 올라오는 온천수로 유명했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추억 속의 온천을 떠올릴 수 있도록 천연 온천 사우나가 입점 예정이며 외부에는 야외 조격탕을 설치하여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의 모습도 살펴봐야겠죠. 해당 아파트는 바닥 난방으로 미끄러질 걱정이 없는 논슬립 바닥 타일, 홈 네트워크 월패드, 주방 TV, 원격 검침 시스템, 보안 시스템이 무상으로 설치돼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스마트한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탁 트인 창문과 함께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아파트의 개방감을 느낄 수 있어 거주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의 구조는 어떨까요? 당 상품은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구성된 주상복합 단지이며 아파트는 전체 84제곱미터로 구성된 4베이 판상형 아파트 256세대 단지입니다.
최고층 38층으로 울산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우수한 조망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닥재는 합판마루와 강마루 중 선택 가능하며 욕실에는 바닥 난방 적용 및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됩니다.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세대 내 탁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환기 시스템이 시공됩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3베이 판사형 구조의 아파트형 오피스텔과 1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아파트형 오피스텔의 일부 타입에는 발코니가 있어 생활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줍니다. 또한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임대 수요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당 상품이 위치한 공업탑 로타리는 교통의 요지로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우정혁신도시 공공기관이 20분 이내 접근 가능하여 이러한 직주 근접의 이점을 살린 다양한 배후 임대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허브 공업탑을 들어올려 시민광장으로 조성하고 공중보행로를 만드는 공업탑 스카이워크를 추진 중에 있고요. 도로 위를 달리는 노면전차, 트램을 통해 울산 전 지역을 아우르는 도시철도망도 구축할 계획이며 동해 남부선 태화강역에서 공업탑 로터리를 지나 신복 로터리로 이어지는 트램 1호선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수혜가 기대됩니다. 입주민이 원하던 생활이 시작되는 곳, 울산 남구 옥동 생활권을 누릴 신정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멀리 울산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지금 프리미엄이 지금 1000번, 10,000번 더해지는 그런 아파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신정동의 아파트인데요. 일단 개요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본 물건의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울산 지역도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또 입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냐, 즉 나중에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울산시 남구 이 신정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울산 남구 신정동 하게 되면 소위 말하면 서울의 강남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본 물건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이 공업 로타리라고 있습니다. 교통의 중심 요지죠. 이 공업 로타리 바로 약 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울산 시민이면 다 아는 그 호텔 올림피아 호텔 부지에서 올라가는 주상복합형 아파트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적을 보시게 되면 전용 약 한 84평방미터, 약 한 전용 25평형, 약 한 30평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묶여져 있는 그런 주상복합형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 5층, 지상 38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아파트 256세대, 오피스텔 약 한 99개 호실로 좀 꾸며져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가격을 보시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4억 8,290만 원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4억 8,290만 원이면 이게 비싼지 싼지 잘 모르시겠는데 바로 주변 지역, 울산에 사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문수로 2차 아이파크가 30평형대가 약 한 5억 9천만 원에 7월 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기에 비교를 한다면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좀 저렴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울산 하게 되면 산업지역이죠. 산업지역이고 산업지역이다 보니까 공장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직장인 수요층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오피스텔을 가져가시게 되면 안정적인 수익을 좀 꾸준하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건물 특징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소장님? 네, 본 물건의 위치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누가 이제 시공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이 두산건설에서 짓습니다. 두산건설하기면 백년 전통을 자랑하는 1군 업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울산 지역을 주도하는 랜드마크가 되는 건설사가 누구냐 하게 되면 바로 이 두산건설입니다. 해운대 제니스라든가 힐스테이트 위브, 즉 대구, 울산의 어떤 프리미엄을 선도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본 물건 같은 경우는 84평방미터 단일 평수로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즉 여러 가지 타입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안에 이제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세련되게 좀 꾸며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침실 확장이라든가 거실 확장을 선택 가능하도록 했고요. 또 유상 옵션으로는 천장형 에어컨뿐만이 아니라 공기청정기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본 물건 부지 같은 경우는 사계절 온천수가 나옵니다. 온천수가 나올 정도로 주변에 이목을 충분히 끌 수 있는 주상복합형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넉넉한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넉넉한 주차 공간을 세련되게 만들다 보니까 주변 즉 1층과 2층에 붙어 있는 상가에 대한 어떤 고객층을 다량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장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군 업체에서 시공을 합니다. 그만큼 안에 들어가는 옵션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 홈 테크워트 월패드를 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KT IoT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IoT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주부들한테는 상당히 좀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보안 시스템 하나는 또 철저하게 또 구비를 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또 요새 좀 미세먼지 때문에 좀 상당히 좀 많이 불편하신데 미세먼지를 위한 환기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단지 내부에 중앙 정수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어떤 본 물건 자체가 다양한 어떤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편의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울산의 강남이다. 이 한마디로 설명이 거의 끝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울산의 랜드마크죠. 공업탑, 요 로터리 바로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40층까지 올라가고요. 지금 뭐 환기 시스템, 사물 인터넷 시스템, 이런 첨단 시스템들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다가 온천수까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몸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입지와 호재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한마디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끝납니다. 서울의 강남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울산 남구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업탑 로터리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호재하게 되면 바로 이 공업탑 로터리를 주변으로 해서 호재거리가 쌓여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산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이 대기업, 이 제조업체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지금 현재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또 경제기반형 재생 사업이 올해 약 한 2,200억을 투입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입지 선정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개발 호재까지 상당히 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올해 울산 같은 경우는 올해 수출액만 보더라도 전국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울산은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잠깐 보시게 되면 울산 같은 경우 대기업의 제조업의 어떤 도시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현대자동차라든가 SK케미칼이 반경 6km 범위 내에 위치했습니다. 또 하나는 S-오일 공장도 반경 약 한 15km 범위 내에 위치했습니다. 즉 6km 정도면은 도보거리가 되고요. 차량으로 약 한 10분 거리에 위치했는 거고요. 또 15km 정도면은 차량으로 약 한 30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전세가에 대한 어떤 수요층, 또 임차에 대한 수요층, 또 실거주자에 대한 수요층이 상당히 좀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서울의 강남이다 이런 표현을 해드렸는데 주변 지역이 학군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무려 5개, 중학교가 3개, 또 고등학교가 4개가 이 반경 약 한 350m 범위 내에 다 몰려져 있습니다. 즉 도보거리가 된다. 그만큼 학원가가 잘 형성이 되어져 있는 곳이 본 물건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재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앞에 이제 공업탑 스카이 공원을 좀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광장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트램을 설치하게 되면 이 공업탑 로터리로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 지역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광역철도망에 대한 어떤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뭐 예정 사항이 아니라 현재 좀 확정돼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준공 자체가 2022년입니다. 2022년 준공에 맞춰서 하나하나 호재가 가시화된다라고 좀 보시게 되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말씀드리죠. 울산의 중심 생활권이라는 겁니다. 여기 공업탑 로터리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업탑 들어 올린답니다. 그러면서 개발을 한다니까 바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볼 수 있겠죠. 거기에 뭐 지금 울산 도시철도망 구축이라든지 앞으로의 개발 호재까지도 함께하고 있는 곳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아파트 가격까지 마지막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자,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아파트, 현재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4억 8,200만 원입니다. 상당히 좀 저렴하게 구성이 되어졌다. 또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4억 8천대에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바로 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가격이 약 한 1억 5,600만 원 정도에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 주변 지역, 울산은 제조업의 도시입니다. 그만큼 임차 수요층이 상당히 좀 풍부합니다. 그렇지만 임차 수요층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통의 중심지 주변 지역에 이런 오피스텔에 대한 물건 자체가 상당히 좀 희소합니다. 희소하다 보니까 오히려 오피스텔은 월세 수익을 가져가면서 충분히 또 시세 차익도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상당히 좀 좋은 위치,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안정적인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아파트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김광섭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